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자담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담회는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그 운영 성과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제2차 성과 확산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서원대학교 기획평가처장 조석철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내에는 교육혁신 및 교육환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 상상플러스도 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요즘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유연한 대처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일상 속 대학 교육 혁신 함께 길을 찾다입니다. 일부 실험, 실습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교수님들도 매우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각 교수님별로 운영 사례와 노하우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 원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육혁신 원장이면서 인성교육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혁신 지원 사업으로 저희 인성교육센터에서 여러분의 인성 함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인성교육센터는 여러분의 지성, 감성, 실천 이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성 교과로 약 5개 이상의 교과가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센터 차원 또는 대학 차원 그리고 학과 차원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참여를 했을 수 있는 리더스 과정이나 아니면 스라벨 과정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번에는 올바름이란 비교과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조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을 여러분의 어떤 울림을 갖고 인성을 함량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서 그런 지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과로 운영을 함으로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과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사업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또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인성 함량을 위한 도움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혜 교수님. 예. 소개받은 진로교육센터장 정지혜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매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제가 학교에서 많이 듣는 게 매직이 도대체 뭐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짧게 매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 진로교육센터와 학생상담센터와 입학관리팀 세 부서가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모티베이션, 엑셀레이션, 가이던스, 인스피레이션, 엔커리지먼트의 5개 영역으로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셨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네, 첫 번째 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만족도 및 사전사후 효과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올해도 2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을 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만났을 프로그램명은 꿈일라 콜링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야심차게 미술치료하고 심리치료하고 진로집단을 합쳐서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줌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거고 대면으로 회기형으로도 만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거는 사범대학과 이제 글로벌 경영대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었고 가이던스는 이제 신입생 대상으로 네, 멘토링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상담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위대한 격려 C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좀 특성을 살펴드리면요. 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금 초점해서 미술치료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아마 줌으로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매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재희 교수님께서 매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김현수 교수님 차례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양대학 소속이고요. 교양교육연구소에서 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양대학은 원래 2015년까지는 교양학부였다가 이제 교양대학으로 좀 확대해서 개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수체제 같은 것들도 교육과정이나 이수체제 이런 것들을 좀 내실화하려고 많이 노력해왔고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나름은 굉장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만나서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노하우 같은 걸 또 공유를 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혁신지원 사업으로 키워드로 잡았던 것이 소통인데요. 이 코로나 덕분에 언택트를 권장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이 소통을 학생들과 어떻게 많이 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저희가 TS 교양교과 설계단, 교양교과 평가단이라고 하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중에 TS는 티처와 스튜던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교양교과목을 실제로 설계하고 또 혹은 교수자와 학생들이 함께 하되 또 학생이 좀 더 주축이 되어서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던 교양교과목을 평가하는 그런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사실 교수자 1인과 거의 한 학생 5명 정도 좀 소규모 이제 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줌 같은 화상 도구를 통해서 이제 만나기도 했고 혹은 또 필요시에는 대면해서 만나기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2월 3일에 저희가 줌 같은 화상 도구를 활용해서 이 교수 학습 축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ETS 교양교과 설계단, 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했고 여기서 얻은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자료를 이제 또 탑재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널리 알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교양교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형 과목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 교양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기존의 일반 교과목이었던 것을 이제 체험 활동형, 체험 실천형 이 교과목으로 좀 변환해서 개설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교과목 2과목을 실제로 저희가 개설, 내년 학년도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언택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을 키워드로 잡는 바람에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이게 소통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또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그 변화의 속도라던가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저희가 소통을 키워드로 잡은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 시대에 소통의 문제는 교양대학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소통으로 잡으셔서 유난히 더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강지연 교수님의 어떤 운영 사례 및 노하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 강지연입니다. 네,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성과공유 자담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프로그램명이 있어요. 그 하단에 있는 이제 5A의 교수법 프로그램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2년여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학생분들께서 5AL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래도 확산이 되었는데 아직은 이제 신임 교원분들이나 참여하지 못했던 교수님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계시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5개 교수법을 중심으로 저희가 티칭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PBL, 또 하브루타 수업, 그리고 플립 러닝, 스마트 액티비티, 게이미피케이션 해서 이렇게 5가지인데요. PBL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접해보셨을 텐데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내는 그 수업 운영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브루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학습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짝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또 토의하고 또 성과 그 서로 간 이제 가르쳐주고 또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교수자가 쉬우르라고 해서 교수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다음 이제 플립 러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교수 내용을 이제 이론을 간단하게 접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액티비티는 이제 최근 시대 학생들은 굉장히 스마트 기기나 또 교구에 또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교구와 또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요소를 실제 수업하고 접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도전적으로 뭐 미션이나 퀘스트를 주고 또 긍정적인 경쟁을 해서 성취를 하게 하고 또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게임에서 보통 아이템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아이템이나 레벨이 상승하는 거, 포인트, 크레딧 같은 거를 주게 되고요. 또 이 게임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수업에 접목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개념 자체가 이 5가지 모두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 처음 듣는 내용은 없으실 텐데 수업의 현장에서 그 이제 교수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시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원에서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제공해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번, 지금 10회 정도의 교수법을 운영을 하였고요. 이 교수법 워크숍에 참여한 분이 600여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동계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수법 워크숍 외에도 교수님들께서 수업에서 교과목을 이제 설계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이제 설계 프로그램엔 66건, 또 적용 프로그램엔 45건의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또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또 참여를 해주고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하우를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수업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때도 보통 수업 영상이나 실시간 화상회의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최근 저희가 12월 2일에
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제 미니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실제 수업에서의 사례들을 좀 접해볼 수 있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런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과 대면이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 그 대학의 교수님들께 제공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지원 교수님께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환경 변화에 따르는 혁신이 거의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병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멀티미디어학과 이병권 교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그 제작 캠프라고 하는 그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과정은 그 비대면 상태에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VR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VR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험 실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모여야 되는데 실제 VR을 쓰게 되면 그 안에서 원격에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련한 게 3D VR, XR 컨텐츠 제작, 그래도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양성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과정은 영상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했어요. 역시 비대면인 상태다 보니까 그 일반 그 사용자들이나 학생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영상을 제작하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양성자 과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게 실제 이제 실제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강사분들한테 모두 다 녹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비교과로 과정을 6개 과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 과제물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데요.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온라인 시상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거를 받아보고 실제 느껴볼 수 있게. 그래서 이번 과정 2개 과정을 하다 보니 느꼈던 거는 역시 이게 비대면인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학생들이 호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누적 학생 수가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말고사가 끝났지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운영된다면 그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퇴임하신 분들이나 뭐 시니어 뭐 영상 크리에이티브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융복합 그 교육원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계속 개설했고요. 또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온라인 구글 폼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고요. 설문조사도 역시 구글 폼을 이용해서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대면 없이 프로그램을 아주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대학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다음 해년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건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 비대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최낙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요. 뭐 사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들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주무 부서로서 참여해 주시는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그 이제 실무 우리 교직원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재호 교수님 혁신 지원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 34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3차 년도 사업에 걸쳐서 예산이 매년 뭐 37억, 40억 이렇게 해서 총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요. 그중에 많은 축들을 지금 각 영역에서 담당하고
추진해주고 계시고 특히 올해와 같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 갖고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좀 시대적인 과제 이런 거를 좀 부여받은 느낌이에요. 요즘 시대를 저희 뭐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간에서 마스크를 다 쓰고 이런 뭐 자담회를 가질 거라고는 저희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뭐 과제처럼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의 표준을 우리가 좀 새로운 표준, 새로운 노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제들을 우리가 좀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내건 키워드가 에듀테크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게 교육과 기술과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새로운 교육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제 2000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성과에 대한 확산 개념에서 정말 우리가 대학이 잘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인 대학이 확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거를 굉장히 가속화시켰죠. 그 과정 속에서 에듀테크라는 주제는 정말 잘 선정한 게 아닌가. 네, 좀 자화자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듯이 사실 2019년도에 전체 전국 대학의 우수 사례로 우리 대학 사례가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2년 연속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또 우리 관련 팀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공유해 드려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어서 3차 연도에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낙범 교수님께서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주무부처의 그 부처장으로서 교육 표준에 대한 어떤 사명감 내지는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부처별로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들의 어떤 노하우나 운영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부처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타 부처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 또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논의해보고 싶으셨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서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좀 저희 인성교육센터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1차년도 사업에 신입생 대상 예비 대학이죠. 네. 프로그램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수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스타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스타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면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서 정말 이 캠퍼스에서 그 신입생들이 정말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2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학과에 요청을 해서 신입생들이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도대체 신입생들이 다 어디 갔는지 신청이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교수님들도 대면으로 만나면 좀 참여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동력 그다음 관심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같이 저 학과는 뭘까 이런 어떤 궁금함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번 좌절을 했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업체에서 다행히 이런 비대면의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했으나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만족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나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대면으로 계획을 했던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아마 실행이 잘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첫 해라서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이 내년 초에는 한번 다시 또 적응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네. 밑바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다른 데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아쉽죠. 예, 네. 좀 아쉽긴 네.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양대학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활동형이나 이제 실천형 프로그램 쪽으로 더 계속 이제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비췄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내년 한 6개월까지는 최소한 더 간다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셔서 또 당장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운영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라온 수업 중에 뭐 우리 춤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교수님 개인의 역량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혼자 이제 체육관에서 찍으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보다는 약간 일방향 소통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저희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저희가 VR 교과목도 새롭게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나마 실제적으로 방문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 한계를 조금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많은 노력과 그런 그 서로 고생이라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교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말씀을 저는 굉장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정형의 시대라고 보여져요. 교육의 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저희가 교수법이라든가 교수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들의 또 의지와 참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는 또 계기로 또 이번 자담회가 좀 그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이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냥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뭐 충분히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서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각 부처별로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다음 차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번하고 같이 이재 원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인성교육센터에서도 리더스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 지역사회와 연계로 한 것을 3차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리더스의 리더들은 인성교육을 또는 인성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 역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짜여져 있어서 이 리더스 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약 4주간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저희가 100명, 그리고 2차년도에 또 100명, 이렇게 현재까지 200명을 배출을 시켰는데요. 올해는 1차년도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심화 과정까지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1차적으로는 어떤 인성교육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은 각 학과의 추천을 받아서 학과에 1명 내지는 2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주로 2, 3학년 또는 뭐 필요하다면 4학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의 첫 번째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라는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거기에 리더로 참여를 해서 그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에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됐었고요. 그다음 올해 심화 과정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국가적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단위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어떤 초중 고등학교 학교로 가게 되겠죠. 학교로 가서 거기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곳에 멘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 조금 소외된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함량을 위해서 또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크게는 지역사회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과 학교에서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잘 운영되었으면 바랍니다. 뭐 여기저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도 인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인성의 리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정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혜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매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 저희가 공헌할 수 있는 게 제가 더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올해 16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직에서만 해도 인원이 저희 학교 인원만 해서도 1,700여 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했고 100회 이상이 정말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고 작년과 대비해서 사전사후 효과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통계는 내지 않았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되게 질이 높아져서 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지역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희망한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매직 프로그램이 충청권역 저희 우수 사례로 이미 이제 기고를 했기 때문에 타 대학에도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내용인데 제가 개발한 M 프로그램을 사실은 제가 어떤 집단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서울대에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라고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타 대학에도 굉장히 우수 사례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교수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뭐 학교에만 사용되기는 너무 아까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김현수 교수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양교과 설계단, 뭐 평가단 이외에도 저희 휴머니티 교양대학만의 좀 특색 있는 교과목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좀 확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험 실천형 교과목이라고 부르는 저희는 라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과목을 이번 해에 한 해 동안 9과목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청주의 역사와 문화 탐방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교과목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지역사회 학생들이 실제로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기관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런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목을 좀 지속적으로 잘 내실 있게 운영하면 어떤 연계체제가 바탕에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에듀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이제 VR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대학 내에 이제 VR 강의실을 만들고 실제로 VR 콘텐츠들을 활용한 교과목, 뭐 예를 들면 15주 중에 5주 이상은 그 VR 교과목, VR 영상이나 기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교과목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쌓아가고 잘 운영하고 또 개선점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 아까 이 정지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또 지역 대학들과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이렇게 알리면서 노하우도 이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융합 교과목이 개발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이번에는
강지연 교수님. 저희가 이제 혁신 사업에서 아까 매직 프로그램이 올해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 저희가 5A는 이제 2019년도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5A의 교수법 우수 사례 선정한 내용들이 뭐 충청권이나 또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좀 공유가 돼서 이러한 액티브 러닝 수업들이 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그 교수법 외에도 이제 AEL이라는 그 액티브 러닝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공유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지역사회 기반으로 문제중심 학습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기반 문제중심 학습 프로그램에 6개 팀이 참여해서 저희 이제 청주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뭐 초정 광천수의 화장품 관광 상품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청주권역 그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또 문제 해결을 내는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 연계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미 뭐 많은 부분이 지역과 연계돼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럼 이병건 교수님. 오늘 당장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이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식당이나 이렇게 보면 힘들어요 지금. 힘든데 제가 이제 운영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에로 기술로 주로 잡았는데요. 그 전체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리빙랩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리빙랩 같은 경우 뭐냐면 학생하고 산학관지 입장에서 그다음 기업체, 그다음 학교, 관공서, 그다음 지역사회 이 4개의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교과 과정을 만들고 뭐 다학제, 뭐 캡스톤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들하고 그쪽 상인회하고 또는 그 동사무소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무염 요소 뭐 이런 분들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배달을 하려고 해도 배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든다면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식당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지원해주고 상인분들한테도 어떤 에로 기술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리빙랩 형태의 프로젝트를 좀 운영한다면 앞으로 좀 현장감 있고 좀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냥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해결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바로 응용이 가능한 그런 문제를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최낙범 교수님이 그 여러 교수님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총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별로 각자의 고유의 맥락에 맞는 지역사회 협력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 있고요. 고민을 해 주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거에 많은 대학들이 핵심 역량으로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이제 글로컬이라는 또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핵심 역량들과 또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 방향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혁신 지원 사업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모두 외부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개성에 이제 기반한 이렇게 공유 확산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또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또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이 대학의 이제 교육이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동영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같이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한 발 앞서서 좀 혁신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제 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교육의 표준이라든가 교육 콘텐츠들이 뭐 우리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에 좀 공유 확산이 되고 우수 사례는 또 적극 홍보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자체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뭐 유튜브나 뭐 이제 다른 이제 SNS 계정 등을 활용을 해서 공유 확산하는 방법들을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슬슬 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프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인데요. 올 초에 프로야구 개막이 이제 조금씩 늦어지다 한 달인가 연기돼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과 이제 그런 간단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세가 거의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의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제 그 센터별로 아니면 사업 단별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소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사하실 거 있으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순서대로 할까요? 발표는. 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깨알 같은 홍보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인성도 스펙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을 하면 졸업하기 전까지 전공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인성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 어딘가에 내밀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좀 증명해드리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인성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인증제인데요. 이 수인성인증제가 요구하는 교과, 비교과의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인성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를 졸업할 때 그 성적 증명서 제일 상단에다가 수인성인증이라는 문구를 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졸업할 때 어디 또는 취업할 때 뭔가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인성인증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내에 있는 많은 인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과목을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할 때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정지 교수님. 네. 저는 소감과 저도 깨알 홍보 같이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처장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직 프로그램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 얘기 들으니까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깨알 홍보는 저희가 이 매직 영역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매직으로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지 않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요. 개발되고 운영될 건데 이 프로그램은 거의 여러분들의 자기이해부터 심리적인 안정부터 대학생활 적응까지 그리고 진로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탐색에서부터 결정까지 거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거의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또 안내가 되면 우리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정말 공허한 무엇이 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TS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더해서 차년도에는 또
TS 홍보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양교과를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그 의견을 학교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한 교수님과 함께 그 교양교과목을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특히나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들의 또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한 해 동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방학 중 동계 프로그램의 교수법 파트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키워드가 혁신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기를 이제 굉장히 기회로 삼아서 내년에도 이제 대면, 비대면 이러한 그런 구분이 아니고 어떠한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를 내년도에 좀 목표로 해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또 향후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선택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다 보면 앞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비교과 프로그램이 됐든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로 옆에 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냥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주 화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 멘트니까 여기 각자 이제 전공 분야도 다 다르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 같이 하나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단어 하나로 딱 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혁신인가요? 네,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혁신이라는 이제 단어가 주는 건 무게감, 그런 거에 대해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을 조금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것을 버린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교육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을 뭐 흐트리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에듀테크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 그런 좀 인상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교육의 기술이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촉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혁신이라는 게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해내는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기도 하고요. 공간이 주는 의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중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이런 새롭게 조성된 공간들 마음껏 누리시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대학교는 앞으로도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재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